네. 강요상 다 했잖아. 오늘은 이제 막 이게 한 부에 한 주제 아니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지역 이슈 한번 정리해볼까 하죠. 울산에 뉴스민 같은 동기 원래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울산에 있긴 합니다. 네.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울산은 연결을 하든지 네. 모시든지 가까우니까. 네. 울산 상황. 울산 상황. 어떻게 됐는가. 네. 참 그렇습니다. 그 뭐 울산 둘째고 우리부터 보자고요. 네. 뭐 있었죠? 꽃감 전쟁. 꽃감 전쟁이 갑자기 난데없이. 난데없이 꽃감 전쟁. 네. 나도 이게 도대체 뭐냐. 네. 김종민 의원. 네. 김종민 의원이 요새 좀 캐릭터가 재밌어요. 내가 조국이야. 네. 내가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김종민 의원을 봤거든요. 그냥 이게 뭐 너무 넘겨짚는 것 같이 뭐 느낄 수 있는데 제 말이 약간 이제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약간 피로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김종민 의원의 정치 생활이 녹록치 않아요. 이게 일단 자기 친구이자 자기 계보였던 안희정 그렇죠. 전 지사가 날아갔고. 그러니까 이게 하자마자 사실은 김종민 의원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안희정 대통령 만들기거든. 그렇죠. 거의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뭐 사석에서 한번 김 의원을 만나본 적이 그래요? 있는데. 무슨 일로? 그 양반 때문이지 뭐. 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자기 이렇게 충청권에 큰 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인재를 이기고 된 거잖아요. 겨우 됐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애를 정말 써갖고. 뭐 이제 큰 게 어떤 또 중간에 에피소드도 있어요. 2012년 총선 때 이인재한테 졌잖아요. 김종민 의원이. 네. 그때 지역구에서 김종민이 저거 김용민이 형이라 하던데. 예, 그래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였나 김종민 의원이 어디 팟캐스트에 나가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얘기를 김용민 씨한테 생긴 것만 봐도 둘은 뭐 좀 멀리 생겼잖아. 아니야. 김용민 씨 안경 벗으면 김종민 의원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봐도. 근데 그때 김종민 의원이 그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얘기를 김용민 씨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김용민 씨가 씨발! 왜냐하면 본인도 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 다 김용민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워낙 근데 뭐. 2012년에 김용민 변수는 갖다 붙이기야. 그렇지. 선거 결과에 갖다 붙이는 거고 그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선거가 아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됐으면 몰라. 박근혜 대통령 되기 직전에 있었던 총선이라 박근혜가 연전연승으로 이기는 선거였다고. 조선일보가 그때 이상하게 분위기 띄워서 새누리당 120석 망할 수 있다. 이걸로 가가지고 위기의식을 고취시켰지. 보수진영에서. 그러다가 그 다음 선거 때 180석, 200석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거꾸로 됐잖아. 개박살 난 거잖아. 내년에도 온갖 엄살이 판칠 거야 아마. 엄살에 성공하면 이기고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꽃감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 12월 14일이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충남 논산에서 열린 양촌 곡감 축제. 양촌 곡감 축제. 네. 개막식장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주 곡감이 유명해서 중국까지 수출된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양촌에서 가져간 거였다. 계속해봐. 계속해봐라. 오늘은 경북 대 충남의 지역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보면 상주 곡감 별거 아니다. 그렇지, 알고 보니까 양촌 곡감이 맛있었다. 근데 브랜드 명만 상주 곡감이 유명하니까 양촌 곡감을 상주 곡감으로 이름 바꿔서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게 또 뭐 소문이 났어요. 그랬겠죠. 소문이 나면서 김재원 의원이 김재원 나와 또 자주 나와. 자기 지역구거든. 그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어때다 싶었다. 이 100% 여기서는 우리가 김재원을 지역 대표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이 김재원 의원이 역시 말이 셉니다. 뭐라고? 이 허위사실 발언으로 상주 곡감 농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 막말에 책임지고 즉각 석고대죄하라. 석고대죄. 그리고 이 상주 양촌 지역 이 곡감 농가들을 능멸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즉각 사죄하라. 역시 김재원 의원이
셉니다. 세. 네. 아니 그 주장이 누구가 맞는 거예요? 거의 뭐 진짜로 상주 곶감을 저쪽 어디라고? 충남의 양촌. 어디 누구? 예. 이게 양촌에서 갖고 왔다 뭐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게 네. 그 팩트가 네. 사실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김종민 의원은 상주 곶감 유명하니까 네. 자기 지역구에 있는 논산에서 논산 양촌에서 생산된 곶감도 상주 곶감 못지 않다라고 그렇지. 하는 이야기를 못지않다가 아닌데 이 정도면 이상이단데. 뭐 이상이다, 뭐 못지 않다. 못지않다와 이제- 이상이다는 달라요. 그러니까 행사에 네. 그 분위기 좀 띄우려고. 그냥 좀 가볍게 얘기한 그래. 거다.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네. 아니 김종민은 가볍게 얘기한 게 너무 많았어. 가볍게 얘기한 거다.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농담이요, 아니면 아, 그런 뭐 얘기가 농- 실제로 있어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주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나쁠만 하죠. 아니 뭐 논산의 아니, 양촌 그게 곶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상주 농민들 입장에서. 네. 아, 그럼 농담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네. 분위기 띄우려고 보통 정치인들 네. 이런저런 그 아재 개그 비슷하게 네. 눈치 네. 없는 개그들 많이 하잖아. 네. 근데 네. 그게 옛날에는 그냥 다 지나가는데 요즘 네. 같은 이런 다 촬영하고 음. 다 녹음하고 다 맞아요. SNS로 퍼지는 네. 시대에는 네. 그런 거 특히 말투나 뭐 상황 분위기 다 빼고 텍스트로 딱 떼가지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하죠. 그거는 오히려 김종민 의원이 상주 곶감의 독보적 지위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네. 농담 할 때 있잖아. 네. 굉장히 세계적인 최강의 뭐가 있는데 네. 야 그게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저기서 가져갔어요.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지 뭐 가야가 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원천이 가야 사람이다. 뭐 네. 나라를 가야 사람들이 세웠다. 뭐 이런 거 그 같아. BTS가 갑자기 누구야? 엔터테인먼트 어디야? 빅히트. 빅히트. 아, 빅히트잖아요. 네. 근데 그 이창원이 그 BTS의 슈가 인디고 531에서 인디고 531인데 가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는 김종민 의원이 상주 곶감의 어떤 그 최강자적인 존재를 인정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간 거 네. 아닌가? 한편으로 그 자세히 놓고 보면 이런 네. 거죠. 야 상주 곶감인 줄 알았는데 양촌 곶감이더라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브랜드 파워나 이거는 상주 곶감이 훨씬 최고다라는 걸 이미 어쨌든, 인정하고 네. 먹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여하튼 김재현 의원이 막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아 그럼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은 아니었다. 네, 그 상주시 의회에서 네. 또 성명을 발표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은 뭐라 네. 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근데 너 또 가만히 있나? 상주가 지금이 곶감철이거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주 곶감으로 그냥 팔면 되는데 네. 괜히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촌 곶감을 광고해 준 그랬네. 효과가 되어버린 거죠. 네. 그 게다가 상주 시장이 없잖아요. 아 이게 또 시장 없다고 무시하면. 그래서 네. 이 사과 요구를 상주시 의회에서도 했고 네. 김종민 의원이 17일 이렇게 사과 네? 사과했어요. 잘했어요. 했습니다. 그거만 사과문을 끝내면 되지. 전해왔습니다. 네. 내가 김재원 의원이었다면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다면 조금 조크가 섞여 있는 그런 응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걸 보도 자료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녹색당 대변인 때 명성을 날렸듯이.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제가 보면서 만우절 때 녹색당이라고 해서 논평도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JTBC에서 심심하면- 녹색당으로 나와서 심심하면 언론에 녹색당이랑 오타가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4월 1일 만우절 때 녹색당인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둬라. 우리를 제발 좀 등장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논평을 냈어요. 네. 그리고 한겨레신문이 받아서 썼었어요. 이런 걸 중요하진 배우라고. 않고. 이런 거 배우라고. 하여튼 이런 뭐 위트. 그 정도만 하면 네. 넘어가면 돼. 네. 문제 없어. 아니 나는 얼핏 보고 오늘 이거 제대로 안 봤어요. 그래서 지역 대결을 한번 부추겨 보자.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서로가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한. 드러낸 네. 거네. 근데 이 경북 입장에서 충청남도에 따져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청양고추. 청양고추가 청양이 뭐예요? 청양군.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송과 네, 영양. 청송과 그렇죠. 영양이에요. 네. 내가 어릴 때부터 얘기했거든. 사람들이 날 무시했어. 청양이란 청양군이 가져갔다. 청양이란 지역이 충남에 있다. 나도 안다. 근데 그 청양이 아니다.
맞아요. 청양고추는 청송과 영양이에요. 제 본적지가 영양이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 고향이 청송이라서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송군 진보면이라서 진보. 그래서 제가 네. 진보파가 됐어요. 진보. 네. 그래서 제가 진보에서 진보파가 됐습니다. 죄를 하나 넘어서면 네. 바로 영양입니다. 영양이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대구의 우리나라의 BYC 봉화 네. 영양청성 네. 가장 네. 오지라고 하는 네. 곳이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디서 뭐 팩트 체크인가 해갖고 그거를 최근에 안 사람들도 많아요. 영양 네. 영양에는 수비면이 있는데 네. 혹시 수비 이것도 알아? 판가름이 안 난 거 아니야? 청양군 관계자는 네. 60년대 국내에 제2종묘 회사가 청양에서 재배되는 재래종 고추 종자를 선발해서 특유의 톡 쏘는 매운맛의 고추를 개발했고 그 원산지 이름을 따서 청양고추라고 명명됐다라고 했는데 청송군 영양군 측에서는 그 제2종묘 회사가 80년에 청송영양을 방문해서 땡초라는 고추를 채취해서 계량화한 것이 오늘날의 청양고추다. 이거였어요. 이 청양군 얘기가 제가 아니란 걸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전용기 저희 김재원을 능가하는 지역 저희 대표. 조부 외조부 네네. 님들이 아직도 영양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고추 농사 지은 것이 벌써 5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면 특히 저희 외할아버지가 네. 민정당, 지구당, 아하. 지구당의 지역위원장까지 하고 네. 그러면 뭐 명절 때가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엄청나겠네. 집에 찾아오고 네. 뭐 이랬던 집인데 과거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그 새마을 지도자대 같은 네, 거 네. 다녀오거나 그리고 품종 교육 받고 뭐 이런 그때부터 그때 청양고추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충남 청양군에 청양고추에 대한 기록은 네. 없어요. 그 명칭을 가지고 팔기 시작한 게. 네. 네. 그런 충청남도에 전과가 있는데 네. 곶감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곶감 맛이 혹시 아세요? 상주 쪽이랑 그 어디 양촌? 양촌 곶감을 안 먹어봤습니다. 저희는 상주 곶감밖에 못 곶감은 상주 곶감만 먹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브랜드는 상주 곶감인 네. 거죠. 그렇죠. 이 뭐 먹는 거 특히 과일 쪽은 경북의 아성을 넘고 생각하지 넘을 수 마세요. 없습니다. 네. 나주 배 정도 뭐 제주 감귤 정도지. 네. 충남 가까이에는 신행정 도시도 있잖아. 먹는 것 가지고 덤비지 말라고. 그러니까 참외도 80%를 그렇죠. 성주에서 생산. 성주, 칠고. 네. 그다음에 도영인의 사과. 네. 이 사과가 경북이 전국의 사과 생산량의 56%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 네. 의성마늘. 네. 또 뭐 있죠? 경북. 고령딸기 수박. 고령딸기 수박. 네. 그리고 구미 악풀. 네. 구미 악풀. 악플이라는 구미 악풀. 악플이라는 와플이야 뭐야? 구미 악풀. 멜론도 경북이 많잖아요, 혹시 멜론? 네, 김천. 네. 구미에도 멜론 네. 농사. 아, 구미도 멜론 농사를 하죠. 영산포도, 영천포도. 네. 경산 영천지. 포도도 포항 그렇고. 과메기. 과메기는 과일이 아니잖아. 과일이 아니잖아. 키우니까 거의. 과메기를. 근데 경북에 왜 이렇게 과일이 일조량이 많고 왜 많지 경북이? 기온차가. 기온차가. 아니 그러니까 기온차가 커요. 기온차가. 제가 이런 아주 상식적인 자연과학 지식이 부족합니다. 네, 공단 지역에 살아서. 네. 나는 우리 때는 뭐 과일 이런 거 없고 저 나무에서 핸드폰 따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라 지역은 논 들판이 넓으니까 논이 많죠. 마수보다는 곡물을 많이 한 거고 그렇지. 여기는 이제 이 기온차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일교차. 일조량은 무슨 일조량이야. 일교차가 취소 내가 심하다 더 잘하네. 보니까, 과일이 잘 되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길 수 없는 상대에게 김종민 의원이 농담으로 덤볐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할 거는 아니었다. 난 재밌을 것 같다고. 꽃감 나오니까. 왜 길게 얘기하면 하는데요. 김종민 의원에 대한 변호도 됐고. 김종민 의원이 우리한테 한턱 쏴야겠네. 근데 내 주변에는 요즘에 김종민 의원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조국 사태. 심형래냐? 뭐 이러면서. 심형래. 심형래는 좀 닮았네요. 닮았어. 삐리리리리. 김종민 의원이 선거제도 얘기할 때는 완전히 캡인데. 캡을 씌우려고 하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이슈. 지역 이슈가 뭐가 있죠? 포항 시의원들 주민소환. 주민소환. 네네네. 투표. 네.
그 포항시의회 의원에 대해서 오창이었죠? 네. 오창. 왜 주민 소환 투표가 네. 왜 주민 소환 투표가 벌어졌느냐 네.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배경이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 소환이 네. 추진이 됐거든요. 그 2명은 같은 지역구입니까? 네, 같은 지역구에 2인 선거구에 3인 선거구입니다. 3인 중에 시의원 2명. 3명인데 네. 그 중에 2명만 추진이 됐습니다. 네. 이 동네에 SRF 열병합 발전소. SRF라고 하면 고형 연료. 네, 그렇죠. 네. 고형 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고 이 네. 증기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렇죠. 네, SRF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포항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네. 이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던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오천 어머니회 SRF 반대 어머니회 회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이 SRF 발전소가 인근 2km 내에 네. 학교도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몇 킬로라고요? 2km. 2km. 근방 안에 학교도 있고 여기에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데 네. 이 유해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반대했거든요. 근데 포항시에서는 굴뚝이 35m 이상 높아서 문제 없다. 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시의원들 보고 아니 결국에 시정을 견제하는 거 시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시의원 3명에게 찾아가서 반대운동에 같이 참여해달라. 네. 동참해달라. 그리고 시정을 중단시켜달라. 네. 라고 요구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2명이 있고 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명 있어요. 근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 어머니와 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반대 활동. 반대를. 근데 이 자유한국당 소속 2명의 시의원들은 오히려 아니다. 잘못 알고 계시다. 포항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문제 없다더라. 이렇게 찬성 입장에 서면서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피력하면서 네. 이 주민들이 야 시의원들 우리가 일하라고 뽑아놨는데 왜 우리 의견 안 듣냐 네네. 라고 하면서 주민소환이 추진이 됐고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경북지역에서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최초로 네. 주민소환 투표까지 추진됐습니다. 서명이 5분의 1 이상일 거예요. 네. 지역 유권자의 20% 이상이라서 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하면 네. 그 되게 어렵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시의원 하다가 주민 소환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야 이거 소환 안 되겠는데. 그렇죠. 네. 이 서명 받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힘들어서 20%가 이 8,693명이거든요. 그러면 유권자 수가 놓고 보면 4만 명이 넘는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8,600여 명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시의원 2명에 대해서 다 12,000여 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어요. 네네. 서명을 받고 추진이 되는데 문제는 투표를 3분의 1 이상 해야 되죠. 투표를 3분의 1 이상 해야 되는데 서명받은 인원이 3분의 1까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이 20%, 21.7%로 네. 미달돼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네. 네. 보통 25% 잘 못 넘더라고요. 맞아요. 마에서는 25야. 네. 20은 넘어도 25를 잘 못 넘어요. 그러면은 이게 SRF 발전소 허가를 네. 포항시에서 합니까? 포항시에서 하게 되는데 시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돼. 승인권이 시의회에 있어요? 시에서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무슨 예산이요? 그러니까 SRF 발전소 짓는 발전소가 시에서 짓는 거예요? 네 시에서 짓는 민간업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아니 민자가 들어오긴 한데 정부와 시 예산도 같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예산을 삭감해버리면은 사업이 날아간다. 그렇죠. 이게 뭐 동의안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동의안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 지금 보통 기초 단위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주민 반대가 있고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이거는 주민들에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에서도 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주장을 하게 되면 근데 예산 자체가 또 동의 절차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근데 내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시장한테는 왜 주민 소환 시도를 안 했지? 이게 오천읍이라는 동네잖아요. 예. 포항시장 주민 소환을 하려면 다른 지역까지 포항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딴 지역까지 동의를 다 받기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다. 게다가 포스코 굴뚝에서
뿜어대는 매연을 마시고 사는 주민들한테 SRF 발전소 짓는다고 이거 오염된다. 그러면 설득하기가 우리는 다 견디고 살고 우리는 다 견디고 살고 있는데. 그리고 SRF 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네. 물론 저도 SRF 반대 운동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 주민이면 반대 운동 했을 거예요. 2km 정도면. 올해 대구는 이거 하려고 했다가 성서에서 못했어요. 못했죠. 이게 SRF가 문제가 신에너지로 분류돼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를 때 이게 신재생이 한 단어가 아니라 신점 재생 에너지예요. 근데 이게 환경 오염시키고 미세먼지 만들어내는 거에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전국적으로 반대에 부딪혀 있고 저도 그 네트워크에 좀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2km면 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주민 소환이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구에 3명이잖아요. 시의원이. 네. 그러면 3명이 똑같은 견해를 펴야 되는가? 그거는 투표 선거 제도의 취지가 그렇지 않아요. 한 지역구에서 3명을 뽑는 이유가 뭐냐? 여러 주민들을 각자 대변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도 말도 안 되는 억압을 받았던 게 억압을 받진 않았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은 게 저도 이제 시의원 할 때 저 지역구에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 3명이었어요. 근데 지역 토박이들이 특히 뭐라 그러냐면 3명이 좀 똘똘 뭉쳐라. 왜 이렇게 따로 넣어? 그 사실은 나보다 나머지 2명이 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둘이는 고향 선후배고 둘 다 자유한국당인데 사이가 안 좋아.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대한 압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3명이 다 좀 따로 논다. 근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럼 왜 3명 뽑습니까? 네, 1명 뽑아가지고 1명이 다 하든가 아니면 1명이 나머지 2명을 지명케 하든가 왜 다 3명을 뽑냐고. 예,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주민들이 나는 처음에 이제 이 2명의 의원이 주민들 그 반대 주민들하고 의견을 달리한다고 했을 때 2명뿐이면은 좀 주민들도 답답하겠다. 의원이 2명밖에 없다. 근데 한 분이 더 있었고 그 사람은 또 민주당 소속이고 주민들 쪽에서 그 반대 주민들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정책적인 차이를 가지고 소환 운동을 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 있었어요. 이 중에 이번에 주민 소환 대상이 됐던 의원은 지난번에도 이 의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제일 화가 났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처음 추진됐었던 게 2009년부터인가 그래요. 그리고 본격화되기 시작한 게 2015년이었어요. 이때 의회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SRF 발전소가 지어질 계획이다. 들어오는데 해당 시의원이 그 관련해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넘기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 공청회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나서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 이 부분을 가서 따졌던 거였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미리 알려줬으면 우리가 그때부터 사실이나 정보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 의회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당 의원이 우리 이런 활동을 한 줄 모르고 우리가 뽑았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 소환이 저희 박종혁 기자가 포항에 가서 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왔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 소환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렇게 막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네에서는 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여기도 아파트가 단지가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지만 시골 마을도 있고 반대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이런 거 갖고 주민 소환하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반대 운동을 벌여온 게 시간이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주민 소환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만큼 서명받았고 33.3%를 넘기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반대 목소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 행정부나 의회에서 좀 알아달라. 근데 그거는 나는 청원 서명 운동도 있고 보여줄 수는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주민들 반대 운동 찬성합니다. 그 자체는. 근데 주민 소환이라는 것이 자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특히 소수파 의원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민을 탄압하는 만약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주민 소환 요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했는데 박정희 문제였어요. 네, 박사모 쪽에서 김수민 주민 소환 해버리겠다. 근데 요건이 너무 까다롭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는다. 예, 그렇게 넘어가긴 했어요. 요번에 드러난 건 일단 주민 소환의 현실적 가능성도 떨어진다. 맞아요. 네. 요건 채우기 어렵다. 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럼 요건을 완화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요건을 완화할 수 없는 게 그렇으면 뭐 혼란이 엄청 오죠. 네. 예, 왜냐하면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서 과반이 찬성해버리면 소환되잖아요. 네. 이게 최소 기준으로 보면 전체 유권자 6분의 1입니다. 전체 유권자 6분의 1의 힘만으로 한 명의 공직자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요건을 더 완화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 굉장히 이제 이건 딜레마입니다. 게다가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특히 3인 선거구, 네. 4인 선거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소수파를 대변하는 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전체 유권자의 4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보면 10% 정도 득표하고도 네. 득표율을 그렇죠. 얻고도 네. 당선되는 네.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투표율이 한 60% 기준을 잡으면 10% 득표를 하면 전체 주민의 6% 네. 정도의 6% 정도의 지지를 받아서 의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지를 가지고 이 의견을 반영하라고 의원이 된 건데 그것보다 좀 다수의 사람들 15% 6분의 1 정도 되는 주민들이 끌어내리겠다고 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리면 그렇죠. 이 취지가 다 무색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소선거구제로 모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체장에 대한 소환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넘버 원이야, 단체장은.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한 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제가 안 하면 주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막 그냥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거 제도 자체가 특히 기초의원은 한 지역구에 여러 명 뽑게 돼 있는 소수파 대변 가능 제도인데, 그렇게 소환을, 물론 소환도 잘 안 됩니다. 네, 소환 사례도 별로 없고, 이때까지 지방의원 중에 2명인가 있을 거예요, 역대적으로. 그리고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지역에서도 김영만 군의군수 시도했다가 못했죠. 네. 이게 참 3분의 1 채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다른 걸로 김군수는 일단 들어가고 계셨죠. 들어가 역으로, 계시죠. 예. 네,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게 만약에 소환이 됐다 쳐요. 그 소수파 의원이. 그럼 그 남은 자리를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원래는 의원을 여러 명 뽑기 때문에 거기에 섞여서 소수파 대표자가 나왔는데 재보궐선거는 한 자리 남잖아요. 네. 그럼 그 한 개 놓고 싸우면 거대 정당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딜레마예요. 맞아요. 아예 안 뽑을 수도 있어요. 네. 예천 군의회처럼. 네. 그 박종철 건도식 자리 네. 재보궐선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무도 출마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선관위에서 재보궐선거 그냥 없이 내년에는 하겠지. 뭐 어떻게 내년에도 내년 안 할 총선 때 수도 같이 하는 거 있어요. 아니야?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네. 이걸 안 했던 이유가 행정적인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예, 근데 박종철 쪽에서. 네, 박종철 쪽에서. 근데 이 소송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선거를 확정하는 재보궐을 확정하는 시점에서. 네. 그러면 예천군 의회는 2명의 군의원 없이 다음번 지방선거까지. 아니 2021년에라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있고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네. 안 뽑고 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게 지금. 가능한가? 네, 그게 정서상으로는 가능한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선관위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당시에 가능했거든요. 아니 몇 년이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뽑아? 출마자가 없는 게 아니면. 반틈 이상 남았는데 아직. 내가 슬쩍 가갖고 단독 출마. 네. 아무튼간에 이거 포항에서 이거 반대 운동 하신 분들이 혹시 제 말 듣고 좀 상처받으실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사실 저처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뚫려 있는 공간을 향해서 가신 거라고 봐요. 주민소환 운동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정치 문제를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소환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결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주민분들이라면 이제 자기들 뜻을 따라주고 있는 의원을 좀 활용하고 다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찾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2명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을 포위하는 전략을 좀 취해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건 현실이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썼던 거라서 네. 아까 예천 군의원 선거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거를 무조건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되는 게 네. 그 군의원 기초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이 거리시에는 무조건 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4분의 1이 거리가 아닌 상태면 선거를 실시하거나 말거나는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유관기관들이랑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 유관기관이면 의회 그리고 군청 협의를 하게 되는데 쉽지 않지 지금 그 동네 정서상. 네. 그래서 제시했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 소환을 당시에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주민 소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예천 군의원 전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다가 엎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이 선거를 해놓고 나서 주민 소환이 추진돼 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궐선거 경비가 6억 3천만 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한다. 이 군의원 2명 뽑는데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어쨌든 무조건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서상 끝까지 안 뽑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포항 SRF 문제에 관련한 포항시의회 의원 주민소환 투표 네. 얘기를 했고, 나 좀 약간 마음 찝찝하네. 혹시 그 반대 주민분들에게 상처를 드리지 않았는가 싶어가지고. 김수민답지 않네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나는 그 주민의 심정이랄까 입장을 이해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나도 기대치가 없지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곡해해서 들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몰라요. 욕하려면 욕해. SRF 진짜 이거 골치 아프네. 맞아요. 이걸 신에너지로 지정한 게 이명박 정부 때로 알고 있어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장려했죠. 네. 장려했고 그것도 폐품이라든가 이런 거 막 활용하잖아. 네. 그래서 신에너지라고 했을 때. 저탄소 녹색 성장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것저것 다 뭐 그렇죠. 들이댈 때죠. 지금 그 태양광 이명박 때 다 깔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명박 때는 이제 원자력도 늘리고 태양광도 늘리고 김관용도 원자력도 늘리고 태양광도 늘리고 이런 거였죠. 전기를 도대체 얼마나 쓰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SRF 얘기 나왔지만 SRF 말고도 LNG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조력 자연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지요. 하나만 더 할까요? 지역 이슈? 뭔 얘기? 강용석 얘기 잠깐 할까요? 강용석 얘기. 그거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없지. 아는 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그냥 뭐 저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너절리즘? 너절리즘이. 근데 이런 식의 폭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폭로를 통해서 공중파에 출연하고 있는 글 날려버린 거잖아요. 25년 차 된 가수의 어떤 지금 김건모 씨 다 정지됐어요. 정지됐어요. 그거 확실히 드러난 거예요? 의혹이? 아니, 폭로 내용이? 그건 아닌데 그건 일단 아닌데, 정지된 일단 거죠. 정지된 거죠. 일단 위험하니까. 예. 근데 야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겠다. 이게 사실 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은 이런 식의 방식이 맞느냐 이거는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인 내용이잖아. 거기에 진짜 반문화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호기심을 막 끌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너무 이게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되어서 이걸 좀 명징하게 보여주는 데서 다들 좀 어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라고 소위 이제 얼굴과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의 앞으로의 처신 기준점이 좀 될 것 같다. 그렇겠죠. 이게 터져버린 이상은 박근혜 탄핵이 권력의 남용이랄까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되었듯이 마찬가지죠. 이번 건도. 그러니까 물론 사실관계는 더 파헤쳐봐야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어떤 여성의 인권 문제에서부터 우리나라 이 유흥 문화가 어떻게 막 돌아갔는지 거기에 이 셀럽 혹은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돈을 잘 버는 계층들이 어떻게 뭐
처신을 해왔는가 뭐 이런 것들이만 너무 거기에 뭐 강용석이라 그러니까 이 또 메신저도 문제잖아요. 지는 뭐 잘났나 뭐 이건 전화 불륜남으로 막 메모리고 이게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이미지들이 상충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좀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좀 잘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국 피해받는 사람은 생길 건데 그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제가 연예산업 뭐 지난번에 우리 설리 씨나 구하라 씨 이야기 때도 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연예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보완책들도 생겨나야 되거든. 저 이런 말씀 좀 그런데 외국에 헐리우드 스타들 뒷담화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김건모 이상급의 일들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그거 진짜 까심난에 지금보다 이렇게 예전 뭐 지금보다 더 큰 어떤 걸로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좌지우지 하는데 그렇다고 활동이 못 할지는 않거든. 근데 드러난 것도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했는데도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밥줄을 끊는 건 아니거든. 물론 국민 정서상 혹은 시청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좀 그리고 이 정서에 너무 이렇게 스윙이 폭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 누구죠? 제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대마초 40대가 되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대마초하고 뭐 이런 가수 뭐 연예인들은 방송가에서 퇴출시켜라. 무슨 법 만든다고. 뭐 그런 법. 이수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완책들 저는 필요하고 이제 김건모 사건은 앞으로 연예인들의 처신에 대해 이게 이제는 그런데 가는 이유가 연예인들이 비싼 돈 주면서 너저분하게 놀더라도 보안 유지가 컸거든. 그게 있었어요. 여기서 그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겠지. 자기네들의 방식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만큼 또 비싼 돈을 지불하기 그렇겠지. 때문에 그 또 네트워크 커넥션이 뭐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저도 뭐 들은 바들이 많고 뭐 심지어는 거기서 픽업돼서 뭐 연예계 데뷔한 뭐 사람들의 리스트들도 뭐 돌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앞으로 연예인들이라는 사람들의 처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일단은 가로세로 연구소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봤거든요. 진짜 방송 거치 하대 걔네들. 그게 업이야 이제. 진짜 방송 거치 하는데. 우리랑 비교하면 장비부터 해서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삐뚤빼뚤 연구소죠. 그렇지. 우리 개발 개발주의지. 그게 정확한 표기법이 개발이었나? 하여튼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안 좋은 의미에서. 좀 징해 근데. 진짜 어떻게 강용석, 김세희 꼴 보기 싫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그런 괴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나는 괴물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치곤 같아요. 너무 만만해.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방사능에 계속 오염돼가지고 점점 커지는 사람들 이제 안 좋은 걸로 계속 커지는 사람들 있잖아. 난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보기가 역겹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인가? 내가 잘 안 봐서 그런가? 내가 어쩌다 몇 개 에피소드만 조금씩 본 적은 있었는데. 그리고 강용석은 인간이 제가 어디 지나가다가 강용석, 김세희 등등이 중계 방송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길거리에서. 중계도 해? 무슨 시위하고 이러면 거기 이렇게 그 앞에 가서 책상 펴가지고 중계도 해요. 스포츠 중계하듯이. 애쓴다. 그게 주요 활동이야. 주요 활동인데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하죠. 뭐 민주노총 총파업 안 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강용석이 태극기 부대 같은 거 중계 방송 한다. 내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한 게 강용석이 그때 막 삭발하고 그럴 때였거든.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김세희 삭발했잖아요. 강용석 왜 안 하는데? 김세희 했거든. 황교안 때. 강용석 왜 안 하는데? 내가 보고 그랬어요. 지나가면서 강용석 왜 삭발 안 하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네. 조금 지켜봅시다. 좀 네. 냉정을 찾아야 돼. 지켜봐요? 이 김건모 사건은 김건모 사건. 좀 냉정을 좀 찾고 여러 막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막 논쟁적이더라고요. 커뮤니티 같은 데들 가보면 그러니까 아니 유흥업소가 그런 데 아니냐. 뭐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여성 인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 이게 두 개가 논리적 정합성이 안 맞잖아. 네. 토론거리가 아니라고 서로가 이 논거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하여튼 너무 자극적인. 개인적으로는 김건모한테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가지고 싶지도 않고. 나는 김건모를 좀 이야기하면 저는 김건모 되게 아쉬운 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김건모의 아티스트로서 전략이 저는 90년대 중후반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한번 꺾이잖아요. 고점 찍다 꺾이잖아. 저는 그때 조용필처럼 활동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김건모 씨가 사실 갖고 있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사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티스트적 자질에 대한 얘기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코미디적인 전략을 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토토 가요가인가? 네. 토요일 즐거워. 그런데 나올 수준이 아니라니까 김건모가. 그런 데서 노래방에서 막 노래할 게 아니라 저는 조용필이나 나훈아 모델로 갔었으면 TV 출연 줄이고 공연으로 제대로 승부 걸고 자신의 그러니까 김건모도 저는 출연도 출연했는데 곡들이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하고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걸로 그러니까 서울의 달 이런 걸로 승부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는 가수도 할 때 막 마지막에 이런 퍼포먼스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음악으로만 해도 원래 본인이 뭐 스티비 원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김건모는 넘쳐요. 그럴 자질이 충분한 뮤지션입니다. 아티스트고 저는 그렇게 김건모 뭐 개인의 문제죠. 첫 번째는 개인이 잘못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저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똑똑한 기획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렇게 하지 마라. 최고의 기획자들이 엄청나게 조언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 예능에 나오고 재밌었나? 본인이 그걸 좀 즐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김건모. 저는 오히려 예능 나가고 TV 출연하고 이거나 한국형 아티스트의 진로이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메탈리카가 그때 막 그 출발 드림팀 이런 예능 할 때 메탈리카가 높이 뛰게 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근데 나는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오지 오스본이 물에 빠지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나는 아쉬운 건 김건모 씨가 예능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곡이 짜가짜가장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난 서울의 달 정도의 좀 진중해 보이는 그런 곡들로 좀 승부를 더 전면에 놓고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죠. 그 활동에 대한 전략에서의 분명히 미스가 있었고 그게 김건모의 침체기 때 굉장히 물론 김건모를 다시 이제 이끌어 준 거는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음악 예능 포맷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건데 그 2000년대 중반부터 한 2010년 정도까지의 그 침체기에서 조금 자신의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그때가 한 30대 한 중반 40대 정도거든요. 그때 마인드 컨트롤 좀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많이 조언도 했을 거고 재능이 워낙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이 수준을 넘어서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승철도 약간 조용필 전략을 쓰거든요. 그렇죠. 썼죠. 그리고 신승우는 이제 해외 전략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비슷한 보컬리스트들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해왔던 부분들을 김건모가 했었더라면 저는 나훈아 조용필만큼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갔을 거라고 봐요. 수준도 충분하고 히트곡들도 너무 많고 특히 이제 보컬리스트의 능력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 김건모를. 그러니까 특히 음악을 그러니까 단순히 가창력을 넘어서서 음악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김건모는 알아요. 아쉽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질 가수는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이번에 다투고 있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그렇죠. 알아봐야 될 문제고 그게 알아봐야 될 문제란 전제 하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뮤지션은 신해철 씨예요. 그러니까 신해철 씨에 대한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신해철 씨가 이제 이미 90년대 초에 스타에 올랐었잖아요. 솔로 활동하면서 아이돌이었죠. 예. 네. 그때 이제 보통 신해철 씨를 포함해서 어떤 스타들이 지방의 순회 공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뮤지션들, 어떤 연예인들, 가수들은 공연 끝나고 나서 여자 소개시켜달라. 그냥 소개팅이 아닙니다. 그 제가 모 가수인데 네네. 진짜 모 가수인데 모 가수. 제가 저랑 같이 활동했던 네. 그 여성분이 나이트에서 부킹이 된 거야. 그 가수가 대구에서 공연을 끝나고 네네. 호텔 키를 던졌대. 어디로요? 수성 못에다가? 아니 나이트 뭐 방에 얘기인지 잘 못 나이트 알아들었어요. 방에서 네. 호텔키를 던져줘. 그 줬다. 여자한테 네. 올라가 있어라고. 호텔 키를 던지고 네. 그랬었다. 그건 눈이 맞았던 거.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허세와 참 아무 그거 없었는데. 그거 없었는데. 반응이 없었는데. 근데 내가 연예인인데 네. 뭐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그런 그 방에 올라오지 네. 않겠냐. 그런 가수가 방송 네. 끝나고 이름 가르쳐 줄게. 네. 모 락커는 해외 락커야. 해외 락커 내한 공연 해가지고 관계자들한테 말하면 안 돼. 뭐 다 외국 나왔는데. 사람 누구예요? 다 나왔잖아. 스티븐 세븐. 그거 다 나왔어요. 그래 그게 잡지에 나왔어. 나왔어. 잡지에 나왔는데 그 팬이 여성 팬이 대기실에 왔는데 관계자한테 끝나고 해라 나한테 그런 그런 거 있었어. 하여튼간에 그렇게 막 진상을 떨면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지방 공연 가서 어떤 뮤지션들은. 근데 신해철은 그냥 공연 끝나면 혹은 공연 전날 이럴 때에 자기 방에 악기 펴놓고 연습하고 작곡하고 있었다고. 예, 그런 증언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 뉴스 할 때 댓글 정말 없었는데 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폭발한 거야? 이번 주에는 주말판 없잖아. 네. 이번 주에는 호그와트 박강. 네, 없습니다. 이제 지금 좀 맞춰야 됩니다. 네. 하여간 채팅창 사람도 좀 더 늘었어 갑자기. 다 끝났는데. 우리 이런 거 진짜 자극적. 이래서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런 거 자극적인 거 하는구나. 우리 또 이런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연예 뉴스 밑장, 스포츠 뉴스 밑장. 80년대 뭐 이런 거 썬데이 서울 같은. 썬데이민. 알겠습니다. 썬데이민. 네, 오늘 진짜 그냥 이것저것 아이템을 일단 설정해놓고 훑어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다음 주는 어떻게 연말에는 어떻게 돼요? 연말 특집 해야 되지 않을까? 특집 몇 편. 연말 정도가 아니라 2010년대가 다 왔어요. 그렇죠. 2010년대를 정산하는 특집을 2010년대 정치 총결산부터 해서 오만가 우리의 인생도 한번 총결산 할까요? 네. 2010년대 천집장과 이 대표는 어떻게 살았는가? 2010년대 30대를 저는 오롯이 보내. 제가 80년생이다 보니까 10년 단위로 항상 이렇게 그 30대, 40대 이렇게 되네요. 이제 40이군요. 40이죠. 저도 2010년대면 할 얘기도 조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젠드코님께서 오늘 늦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셨습니다. 포로가 되셨군요. 보부 미디어 TV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봐요. 뭐 이게 장비에 대한 분석을 다 하셨네. 저기 이 정도 장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비가 정말 엘롱이에요. 여기가. 자꾸 채팅창에 사람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썬데이 밑장. 이거 괜찮네. 썬데이 밑장. 괜찮네. 이거 한번 올려주시면 댓글창에 그 뭐죠? 저희 팟빵 게시판에 코너명 해주시면 뭐 도영이나 사과라도 좀 드리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 파티 라이징 뭐시기? 이게 스타. 라이징 스타야? 라이징 채널. 스타. 라이징 포스인 줄 알았어. 링베이 멈스티네. 네, 저희 팟빵은 계속해서 그 투표 12월 25일까지죠.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 표 저희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눌러주십시오. 뉴스 밑장. 네, 여러분들의 초이스 뉴스 밑장입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의 순서가 하나가 남아 있구나. 일요일 날 김수민 혼자 떠드는 그 쩌리 순서 말고는 3명이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2010년대를 결산하는
그런 특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